좋아요와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놓치지 마세요. 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이화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최근 입소문이 자자한 힐링 드라마 한 편이 있습니다. 바로 넷플릭스 드라마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인데요. 혹시 보셨나요? 아직이요. 우리 주변에서 워낙에 추천을 많이 하는 좋은 드라마구나라는 생각은 좀 했습니다. 네, 정신건강의학과 근무를 처음 하게 된 간호사 다은이 정신병동 안에서 만나는 세상과 마음 시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보면 우리의 현실이 잘 녹아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마음의 병을 앓는 사람들이 많다는 건 물론이고 또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정신병동 간호사가 치료받는 게 알려지면 더 이상 일하지 못할까 봐 치료를 거부하는 모습부터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데도 사회적 편견 때문에 거부하는 사람들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맞습니다. 낙인이 두려워서 치료를 주저하는 모습은 현실에서도 찾아볼 수 있고 또 별거 아닐 거야 하고 쉽게 넘어가 버리기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만큼 정신건강에 문제를 겪는 이들이 많은데도 사회적 편견 때문에 또 혹은 자신의 상태를 알아채지 못해서 더 심각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마음의 병을 대하는 우리 사회 태도나 치료 여건이 아직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런 문제를 책임지고 개선하겠다고 나섰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고 또 앞으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이슈픽에서 짚어봅니다. 네, 정신건강의 대표적 지표 중에 하나가 바로 자살률인데요.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1위, 이게 좀 수년째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12,906명.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하루 평균 35명 정도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상황인데요. 자살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정신적 문제에 있습니다. 지난해 우울증 환자가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었고요. 2018년과 비교하면 25만 명 정도 늘어난 숫자입니다. 우울증 위험군 비율도 코로나19 전후로 5배 넘게 증가했는데요. 특히 걱정되는 건 젊은 세대입니다. 네, 요즘 우울하다고 하는 분들 많습니다. 특히나 청년층의 증가 비율이 만만치 않다라고 들었는데요. 실제로 얼마나 됩니까? 네,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을 거치면서 20대 우울증 환자는 4년 만에 약 2배로 늘었습니다. 30대까지 포함하면 우울증을 겪는 환자 수는 34만 6천여 명으로 지난 5년간 20대는 90.3%, 30대 환자는 77.5% 증가한 겁니다. 모든 연령층 중에 가장 많습니다. 이런 경향은 자살 사망자 수에서도 확인되는데요. 올해 상반기 자살 사망자는 6,900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8%가 늘었습니다. 특히 19세 이하 청소년 자살 사망자가 18% 늘어나 유독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네, 모든 연령층 가운데 청년층이 유독 더 우울증에 시달리고 힘들어하는 이유는 좀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실제로 서울연구원 조사에서 이른바 자살 생각군의 스트레스 원인을 보면요. 청년층은 경제적 어려움에 이어서 실직과 미취업을 두 번째 이유로 꼽았습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사회적 고립감이 커진 데다가 취업난 등 경제적 문제에 시달린 결과로 보이는데요. 의학계에서는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주로 20대에서 30대에 시작되고 조기에 상담과 치료를 받으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네, 그래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나서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이번에 이런 청년들을 위해서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았다고 들었는데요.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네, 정부는 우선 청년들만 앞으로 2년마다 정신건강을 검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성인을 대상으로 10년에 한 번씩 우울증 여부만 살펴보는데 이제 주기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된 겁니다. 검사 대상 질환에 우울증뿐만 아니라 조현병과 조울증도 포함하기로 했는데요. 대상자만 300만 명에 이를 걸로 예상됩니다. 이때 검진 결과에 따라 병원 등에서도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후속 조치까지 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2년 단위로 청년들의 정신 건강을 검진하고 또 후속 조치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이게 좀 이력으로 남아서 혹시나 불이익을 받진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요?
네, 아무래도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검진 이후에 병원 진료는 개인의 선택인데 정부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철저하게 보호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외부로 나가 진료 내용만으로 인권 침해나 보험 가입, 또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정신질환자를 위한 보험 상품을 개발하고 또 정신질환자의 취업 제한이 걸린 걸 푸는 것까지 정부는 명확한 기준을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무래도 청년이 가장 위험하겠다라고 본 건데요. 그렇다면 다른 세대의 정신 건강과 관련된 대책은 어떤 것들이 마련됐을까요? 네, 정부가 내놓은 정신건강 대책은 정신질환을 예방하는 것부터 환자가 회복하는 것까지 돕겠다는 취지인데요. 우선 내년에는 8만 명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100만 명에게 무료 심리 상담을 제공합니다. 검진 등을 통해서 대상자로 일단 정해지면 상담은 한 번에 1시간씩 평균 8번 정도 받고 바우처를 통해서 지원받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네, 만약 이렇게 정부 서비스를 통해서 정신질환이 발견됐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인 치료 의지를 가지는 것 자체는 쉽지 않아 보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정부는 중증 정신질환의 경우에는 신속한 치료와 지속적 관리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24시간 응급 출동할 수 있는 인력을 늘리고 또 권역 정신응급 의료센터 입원 병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신질환도 신체 질환 수준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수가를 인상할 예정이고요. 일상 회복을 위한 정신재활 서비스부터 또 고용과 주거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네, 좀 더 적극적으로 마음 건강을 돌볼 수 있게 된 건데요. 긍정적인 효과를 끌어내기 위해서 이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는 일도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짚어본 것처럼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식 개선이 필수인데요. 정부는 대국민 캠페인을 추진하고 또 언론 보도 권고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신질환 관련 보도를 살펴보면 공격성 그리고 또 위험성과 관련된 내용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이게 자극적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권고 기준과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해서 편견과 차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100만 명의 심리 상담을 포함해서 검진을 늘리고 또 지속적인 치료 서비스까지 제공을 하려면 여기에 따른 예산도 좀 충분히 확보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정부는 과감한 예산을 투자해서 정신건강 정책을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내년 예산에는 539억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인 만큼 앞으로도 약 7,800억 원 정도 예산이 들 거라고 보고 계속해서 예산을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사실 가장 관건은 전문 인력 확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양질의 심리 지원 서비스가 불가능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인력은 좀 충분할까요? 네, 아무래도 심리 상담의 횟수와 세대를 대폭 늘린 만큼 전문가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늘어나는 대상자를 고려해서 국가 자격증을 지닌 정신건강 전문 요원과 임상 심리사 외에도 민간 자격자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장기적인 시간표를 갖고 이번 대책 마련에 나선 만큼 이외에 부족하다고 지적이 나오는 중증 정신질환자 체계 등은 앞으로 더 보완될 걸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누구나 마음의 병을 앓을 수 있고 또 그게 자기 잘못은 아닙니다. 이번 정부의 정책으로 직장인은 회사에서, 학생은 학교에서 언제든 쉽게 상담받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일상적인 마음 돌봄 체계가 꾸려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화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